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르크로이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은숙입니다. 텔레다인 르크로이는 오실로스코프, 시리얼 데이터 분석기, 프로토콜 분석기의 리더로서 복잡한 전자 신호에 대한 빠른 측정과 분석, 검증이 가능한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일 진행되는 웨비나는 정기적으로 진행하던 오실로스코프 사용법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I2C 디코딩 및 측정법을 주제로 약 50분간 데모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비나 종료 후에 진행되는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술지원팀 오창훈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르크로이에서 기술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오창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I2C 그 신호를 오실로스코프에 포착해서 화면에 I2C의 데이터를 디코딩해서 표시하고 또 원하는 프레임의 어드레스의 데이터를 트리거링하고 또 측정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오늘 수행하는 이 웨비나는 원래 여러분들을 사무실에 모시고 스코프를 직접 만져가면서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제가 앞에서 절차는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실제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어떻게 디코딩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디코딩 할 때 주의할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2C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직접 개발하고 계시니까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오늘 포커싱 할 부분은 I2C가 투와이어 시리얼 버스다. 결국에 시리얼 데이터하고 클럭 두 가지를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고 실제 인베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속 I2C, SPI 등의 저속 그 신호에서부터 하이스피드 신호 또는 거기에서 이제 센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리드들을 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센서 신호를 접근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실제 어떤 정보들이 이 시리얼 버스 라인을 통해서 가는지를 전달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실제 센서된 데이터도 역으로 추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복잡한 인베드 시스템에서도 이 I2C의 시리얼 데이터 라인하고 클럭 라인은 프로빙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이용해서 디코딩을 하고 또 인베드 시스템에 디버깅을 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2C는 기본 스탠다드는 거의 7비트 어드레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7비트를 쓴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 슬레이브의 디바이스가 약 128개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16개는 이미 시스템적으로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빼고 나면 112개 정도의 노드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론상 실제로 저렇게 많이 하는 건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비트의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요 세 가지예요. 실제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디코딩을 할 때는 두 개의 라인을 반드시 포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입력 전압은 최대 5V, 속도에 따라서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3.3V, 그 외에 그 전압도 사용이 되긴 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5V를 대표적으로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스피드는 스탠다드 모드하고 하이스피드 모드가 있는데 100km에서 3.4메가까지 속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도가 중요한, 오실로스코프에서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디코딩을 하려면요, 또는 라이징 타임, 폴링 타임 이런 그 일렉트리컬 부분까지 확인을 한다면 샘플링 속도가 충분해야 되거든요. 보통 여기 고속 모드로 확인해 봤을 때 3.4MHz다, 3.4Mbps다 그러면 최소한 10개, 한 비트당 10개의 샘플링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면 적어도 50메가 샘플링 이상을 스코프에서 수행을 해줘야 이 3.4메가의 신호를 가지고 측정도 하고 디코딩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측정해야 될 신호의 스피드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디코드를 하건 트리거를 하건 뭐 기본적으로 프로토콜은 몇 가지를 알아둬야 되는데 전체적인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보다는 우리가 디코딩을 해서 보여줄 때 이 어드레스가 지금 7비트의 어드레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왼쪽의 비트, 그러니까 전체 7개 비트 중에 왼쪽 비트가 MSB로 사용이 되고 오른쪽이 LSB로 사용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디코딩을 할 때는 주소는 7비트를 가지고 디코딩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8번째 이 비트는 리드하고 어떤 특정한 슬레이브 주소에다가 리드를 할 건지 라이트를 할 건지 결정하게 되는데 이 상태까지 여기 8비트를 가지고 디코딩을 할 때하고 순수 어드레스 7비트를 가지고 그 디코딩을 할 때 우리가 보여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슬레이브 어드레스 뒤에 따라오는 그 데이터 비트도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8비트가 끝나면 반드시 액 또는 넥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 요건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무리 데이터 비트가 뭐 수십 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을 하더라도 매 8개 비트 이후에는 9번째는 반드시 액이나 넥이 나오고 전체 프레임의 시작과 끝은 스타트와 스탑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 요건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스터에서 어떤 특정한 슬레이브의 어떤 정보를 기록하고 싶다 그러면 스타트 비트를 시작으로 해서 해당하는 슬레이브 어드레스가 나오고요. 7개의 비트 어드레싱이 되겠죠. 그리고 8번째는 뭐 하이냐 로우냐에 따라서 내가 리드를 할 거냐 라이트를 할 거냐는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받은 슬레이브는 반드시 액 또는 넥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라이트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액을 받고 쓰려고 하는 어드레스 또는 레지스터 주소가 바로 뒤따라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디바이스가 액을 주고 다시 마스터가 기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주고 나면 액, 넥 이후에 스탑으로 하나의 라이트 프로세스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리드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데이터 곳에서 정보를 읽어오겠다 그러면 슬레이브 어드레스 후에 1이라는 8번째 비트에 1이라는 정보를 주고 액을 받고 나면 또 레지스터 또는 해당하는 곳에 가면 데이터가,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데이터로 응답을 해주고 이걸 받은 마스터가 액,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오면 액, 넥으로 이렇게 전체 프로세스가 이렇게 해서 하나의 명령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에서 이제 디코딩을 할 때 이 부분은 이제 첫 번째로 좀 알고 계셔야 나중에 디코딩을 해서 화면을 볼 때 착오가 없습니다. 먼저 7비트의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전체 8비트를 이용해서 리드하고 라이트까지 포함해 8비트가 되는데요.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디코딩을 할 때 어드레스를 리드, 라이트를 포함해서 디코딩을 할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순수 어드레스만 디코딩을 할 거냐라는 걸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러니까 include RW bit을 체크를 안 하게 되면 전체 비트가 예를 들어서 라이트에 대한 정보가 왔다 그러면 LSB가 오른쪽
이쪽이니까요. 여기서부터 4비트 그리고 3개, 7개를 가지고 여기 있는 110, 1010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6A 그리고 write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만약에 include read write bit을 포함하게 되면 전체 이 write 또는 read bit까지 포함해서 4개씩 니블 단위로 데이터를 디코딩을 해서 화면에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오른쪽에 있는 이게 디코딩을 하기 전 화면입니다. 디코딩을 하기 전 화면인데 여기에 이 신호를 가지고 뭐 특정한 부분을 확대를 해서 데이터가 내려갔으니까 스타트고 이걸 일일이 각 그 클락 비트의 상승 엣지에서 데이터를 일일이 읽어가지고 이걸 풀어줄 수는 사실 없습니다. 간단하게 뭐 어드레스하고 한 바이트 정도만 있다면 충분히 어떤 시간을 할애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위에서 보는 것처럼 뭐 10바이트 이상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건 거의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실로스코프에서 직접 디코딩을 하고 또 측정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실로스코프에서 신호를 그 아이스퀘어시의 데이터하고 클럭을 현재 지금 포착하고 있는 화면인데요. 이 신호에 대해서 내가 디코딩을 해서 정보를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2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어널리시스에서 시리얼 디코드라는 메뉴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데이터나 클럭을 받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를 클릭 또는 터치해서 보시면 아래쪽에 디코드를 할 수 있는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셋업 메뉴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셋업 메뉴에서 클럭하고 데이터 그리고 내가 어떤 프로토콜로 디코딩을 하고 싶은지를 결정을 하고 셋업 버튼을 눌러주면 세부적인 메뉴들을 우리가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이너리 데이터 1010 상태를 볼 거냐 아니면 헥스 값으로 볼 거냐 아스키 값으로 풀어 볼 거냐 라는 것만 선택해 주시고 왼쪽에 있는 뷰 디코드만 하시면 바로 디코딩이 완료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디코딩을 했을 때 내가 bit을 include 할 거냐, read write를 또는 이걸 포함하지 않을 거냐에 대해서에 따라 가지고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걸 첫 번째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쪽 부분은 거의 사실 아래쪽에 있는 이 탭 중에서 디코드 탭 중에서 레벨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거의 손 대시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 여기 히스테리시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스퀘어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라인하고 클럭 라인 2개가 들어오니까요. 그 2개가 입력되고 있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 레벨도 2가지인데 히스테리시스는 뭐냐면 내가 디코딩하고 싶은 부분에서 노이즈가 섞여 들어왔을 때 얘를 하이로 볼 거냐 로로 볼 거냐 아니면 무시할 거냐입니다. 보통 이런 원하지 않는 이런 신호들은 무시를 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퍼센트로 된 경우에는 전체 입력 신호가 5V라면 55V에 대한 퍼센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V에 대해서 40%만큼 40%면 약 2V 정도 되겠죠. 2V 이내로 들어오는 노이즈는 무시하고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여기 레벨이 퍼센트가 아니라 앱솔루트로 해서 직접 전압을 결정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압은 내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스레시홀드를 기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의 전압을 노이즈를 무시할 수 있는 레벨로 결정을 할 거냐라는 걸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리얼 환경에서 노이즈가 많이 섞여 있다면 데이터 라인도 중요한데요. 특히 이 클럭 라인에 대한 히스테리시스는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에러 없이 신호를 디코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심하게
왜곡된 거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로에서 하이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글리치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요. 이 경우에 히스테레시스가 이렇게 좁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 올라가는 이 부분을 하이, 이 떨어진 이 부분을 로우로 판단해서 0, 1, 0, 1 이런 식으로 잘못된 디코딩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테레시스 레벨은 충분히 충분한 양을 주셔야 노이즈가 특히 많은 경우에요. 에러 없이 디코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신호는 제가 한번 여기에 보여드린 이 예는 제가 스코프에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란색으로 보이고 현재 노란색으로 보이고 있는 신호가 데이터 신호고요.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는 신호가 클럭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현재 R스켓이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데이터가 없는 구간이 하이로 지금 떠 있습니다. 그죠? 하이로 떠 있게 되고, 실제 데이터가 있는 구간, 클럭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이렇게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런 상태들을 아이들 하이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걸 가지고 디코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입니다. 어널리시스에서 그대로 내려와 보면 시리얼 디코드라는 항목이 보이고요. 이 시리얼 디코드 항목에서 터치를 하시면 보시다시피 프로토콜,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 중에 나는 iSQL에 대해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디코딩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셋업을 해 주실 수는 있겠지만 셋업 메뉴로 바로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셋업 메뉴에 들어오게 되면 데이터 라인이 어디에 들어오고 데이터가 어디로 들어오고 또 클럭은 어느 채널에 입력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대로 뷰 디코드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테이블을 통해서 또는 신호 위에서 그대로 정보들을 모두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이 위쪽에 있는 데이터하고, 그러니까 데이터 위쪽에 있는 이 정보들하고요, 디코딩된 정보들하고 테이블 정보가 필요합니다. 클럭은 디코딩할 때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 화면에 표시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신호를 꺼보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정보는 지금 클럭 라인을 뺀 상태입니다. 클럭 라인을 없애준 상태에서도 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디코딩이 잘 되고 있고요. 자, 제가 스코프를 잠깐 멈춰가지고 이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정보가 지금 어드레스가 지금 E6이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E6이라는 어드레스인데 현재 보면 얘는 인클루빗을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내가 리드라이트를 포함해서 디코딩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어드레스가 4C로 변경이 된 거죠. 결국에 이 아까 잠깐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있는 E6의 마지막 비트, 리드 라이트의 라이트 비트가 그대로 같이 포함이 돼서 디코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디코딩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 와서 데이터하고 클럭이 어디로 입력되는지만 입력해주고 프로토콜만 정의를 하면 바로 디코딩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이는 데이터 중에 내가 여기 두 번째 칼럼에 있는 걸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 테이블에서 두 번째 칼럼 빛을 그대로 터치를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4C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드레스에 이 어드레스에 라이트까지 포함된 이 정보죠. 그리고 액을 받았고 데이터는 00였고 액 그리고 리스타트로 다음 정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밑에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스타트 후에 어드레스 나오고 데이터가 약 17바이트의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줌 같은 경우에도 내가 테이블에서 직접 원하는 비트를 클릭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이쪽 부분을 확인하겠다라고 하고 어떤 줌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원하는 데이터를 마우스나 또는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도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디코딩은 아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리드 라이트 비트를 포함할 건지 아니면 포함하지 않을 건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인베드 시스템이나 아이스캐시 보실 때 7비트 어드레싱이 내가 읽기가 편하냐 아니면 8비트 어드레싱 8비트를 가지고 그 신호를 확인하는 게 편한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데모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테이블 칼럼 중에서 원하는 칼럼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이 자동으로 확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마우스나 그 터치 스크린에서 영역을 선택해 줌으로써도 데이터를 확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스코프를 가지고 보여드릴 때 약간 2개 또는 4개 정도 프레임만 좀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더 많은 긴 신호를 받게 되면 특정한 부분을 특정한 그 데이터를 찾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 시리얼 디코드 메뉴에서요 아래쪽에 있는 서치 탭을 이용해서 서치 버튼을 이용해서 이런 동작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이 서치에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줌 트레이스를 이용해서 확대를 해주고요. 줌 트레이스에서 확대를 해주고 줌 트레이스 오른쪽에서 서치 메뉴가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가지고 데이터를 찾아갈 거냐 이 2번째 항목 서치 포라는 항목을 터치하게 되면 인덱스 순서입니다. 첫 번째, 2번째, 3번째 인덱스를 가지고 할 거냐 시간을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어드레스의 길이를 가지고 찾을 거냐 어떤 슬레이브 디바이스에 어드레스를 가지고 서치를 할 건지 아니면 데이터 길이를 가지고 할 건지 여러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그 해당한 메뉴의 오른쪽에 있는 이 화살표 메뉴를 이용해서 화살표를 통해서 왼쪽 오른쪽을 검색을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 같은 메뉴의 왼쪽에 쇼 프레임이 있고 있는데 이 쇼 프레임을 체크하는 경우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있는 여기 얘에서는 어드레스가 52인 경우를 찾고 있는데 이 경우에 내가 쇼 프레임을 체크하게 되면 52라는 어드레스의 모든 프레임들이 한꺼번에 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쇼 프레임을 체크를 하지 않게 되면 내가 찾으려고 했던 어드레스만 전체 화면에 꽉 채워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쇼 프레임을 하지 않은 경우 전체 화면에 어드레스만 확대돼서 보이고요. 또 쇼 프레임을 체크하게 되면 52라는 그 어드레스가 포함된 전 프레임을 모두 전 화면에 한 화면에 꽉 채워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런 서칭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데 한번 스코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스코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줌을 살짝 빼고요. 타임 베이스를 길게 이렇게 프레임을 몇 가지를 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스캐시에서 나는 서치를 하고 싶다. 서치 메뉴를 누르면 자동으로 전체 시간의 10배,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가 자동으로 센터에서부터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인덱스로 놨다 그러면 여기 인덱스 순서는 테이블에서 현재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이 보이는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동을 해가거나 왼쪽으로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어드레스는 이사라는 정보다 라고 입력을 하고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쇼 프레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드레스만 꽉 차게 보여줍니다. 왼쪽으로 한번, 그죠? 다시 왼쪽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쇼 프레임을 클릭하게 되면 이때는 2사라는 정보를 가진 전체 프레임을 한 화면에 보여주고, 이 전체 프레임들이 좌로 우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20mm, 디비전당 20mm, 그러니까 0.2초, 전체 0.2초 정도를 포착했는데 더 긴 시간을 포착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쉽게 서칭을 하고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금방 보여드린 건 전체 프레임에서 원하는 비트를 원치 않는 것까지 모두 다 디코딩을 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어드레스만 서칭을 해갔는데요. 그러지 말고 나는 내가 필요한 보고 싶은 프레임만 골라가지고 디코딩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필터링이라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패킷만 필터링해서 화면에서 표시를 하는 거죠. 오퍼레이팅 유저 인터페이스는 거의 엑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필터를 지정하고 또 그러니까 여러 칼럼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모두 AND 조건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어드레스 길이가 7비트도 있고 10비트도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10비트만 골라보고 싶다 그러면 어드레스 랭스라는 칼럼 왼쪽에 보면 어드레스 랭스라는 왼쪽 칼럼에 아래쪽 화살표가 하나 보입니다. 이 부분을 딱 클릭하면 이 가운데 보이는 이런 필터 메뉴가 열리고요. 이 중에서 나는 그 값이 10인 것만 골라서 보겠다. 또는 10이 아닌 걸 골라보거나 does not equal, less than, 뭐 greater than 여러 가지 이런 필터링을 조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디코딩을 하고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터링을 하고 나면 이 왼쪽에 테이블에 보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색깔이 필터링 됐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필터링한 칼럼은 요거 조그맣게 보시면 이 깔때기 기호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을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 프레임 중에서 내가 선택한 필터링한 애들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디코딩을 하고 나머지 프레임에 대해서는 디코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유용하게 디코딩을 해 볼 수가 있고요. 디코딩을 할 때 디코딩을 하고 필터링을 한다 그러면 어떤 칼럼은 숫자만 있고 어떤 칼럼은 문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서로 필터링 조건들이 다르게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숫자나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equal 또는 does not equal이 포함되어 있고 숫자로 포함된 숫자만 있는 경우에는 뭐 크고 작고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연산자들이 화면에 표시되고요. 또 숫자는 크거나 같거나 또는 어떤 범위에 있거나 어떤 범위 밖에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문자가 있는 그런 칼럼들에서는 이런 문자가 포함되어 있느냐 in list 그리고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뭐 contain, does not contain 이라는 이런 필터 조건들도 화면에서 같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필터링한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쪽에 다른 건 지금 삼각형으로 타임에도 아래쪽 삼각형, read, write에도 아래쪽 전부 아래쪽 삼각형을 하고 있는데 요 어드레스 랭스에만 지금 필터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깔때기 모양이죠. 그리고 왼쪽 테이블의 왼쪽이 전부 파란색으로 해서 1, 2, 3, 19번째, 20번째 프레임들이 내가 필터링한 조건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스코프에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서칭 했던 건데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드레스 랭스가 지금 7개만 지금 보이고 있는데 7비트짜리만요. 여기에서 랭스를 터치하게 되면 팝업이 올라오고요. 여기에서 equal하고 뭐 예제에 있는 대로
10비트 처리 어드레스를 사용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10 enable 했더니 여기에 요 부분 전체 프레임 중에서 여기 요 디코딩된 여기에 10비트 어드레스를 사용하고 있는 애들이 여기 밝게 하이라이트 된 부분에 있답니다. 그리고 얘를 확인을 해보면, 터치를 해보니까 바로 확대를 해주고요. 여기 있는 어드레스는 244라는 정보를 가진 어드레스가 이 부분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뭐 랭스가 나는 0이내를 골라보겠다. 이퀄 하면 전체 어드레스가 지금 10비트 어드레스를 쓰는 애들 중에서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은 애들만 따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때 아주 짧은 영역 요거 하나만 있네요. 얘도 확대해서 보겠다라고 터치를 하시면 해당하는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확대돼서 보이고 어드레스만 보이고 있습니다. 액만 받았고요. 뒤쪽 데이터는 다른 정보가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해 나가면 훨씬 더 간략하게 원하는 정보들만 선택적으로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디코딩을 해가지고 우리가 디코딩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필터도 하고 서치도 하고 해서 원하는 걸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체 디바이스들이 뭐 수십 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나머지 건 관심이 없고 특정한 어드레스를 가진 이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들, 거기 라인하고 마스터 쪽하고의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트리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포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엣지 트리거도 있고 뭐 글리치 트리거 여러 가지 트리거 조건이 있는데 이 트리거 아이스케어시 트리거도 따로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트리거 메뉴에서 뭐 들어가 보면 엣지네 뭐 위스 패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리얼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시리얼 데이터 쪽에 들어가 보고 선택을 하게 되면 프로토콜을 뭐 아이스케어시로 할 건지 또는 SPI를 할 건지 뭐 RS231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나는 어드레스가 뭐 특정한 어드레스고 또는 어드레스에 포함된 데이터까지 선택적으로 확인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드레스를 선택할 때 내가 리드 라이트 비트까지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이 매번 셋업 여기에서 한번 트리거 메뉴 누르고 시리얼 누르고 아이스캐시 누르고 선택하고 이게 이제 제법 여러 번 클릭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아까 디코드 셋업이라는 메뉴에 갔을 때 프로토콜도 정의하고 이 셋업을 누르는 라인에 보면 오른쪽에 이게 있습니다. 링크 투 트리거라는 메뉴가 있는데 링크 투 트리거에서 체크박스를 온 하는 순간 이 앞에서 설정한 이 정보들 그러니까 아이스케어시의 데이터가 C1이고 클럭이 C2에 있었다라는 이런 정보들이 바로 트리거 메뉴로 바로 셋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트리거에서부터 하나하나 따로 결정을 하지 않고요. 디코드 메뉴에서 바로 링크 투 트리거를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설정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뭐 7비트 어드레스 쓸 건지 RW까지 포함을 할 건지도 같이 내려오고요. 스레시홀드 값도 같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설정하지 않고 내가 어떤 걸 가지고 트리거 할 건지만 결정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트리거 메뉴에서 스레시홀드 값을 바꿨다 그러면 실제 트리거 메뉴하고 디코드 메뉴에 있는 설정도 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좀 쉽게 트리거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 아이스케어시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토콜에 따라서 뭐 트리거 할 수 있는 정보가 8개가 있습니다. 8가지가 스탑에서 할 거냐 스타트에서 할 거냐 아니면 리스타트 액이 없는 부분에서 할 거냐
또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내가 특정한 디바이스에 대한 걸 확인을 하겠다. 또는 어드레스에서 특정 어드레스를 고르고 그 상태에서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포함한 그 프레임만 포착을 하겠다. 어드레스 더하기 데이터.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트리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액이나 노액이나 또는 리스타트도 같이 충분히 이제 중요도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레임 길이에 따라서 또는 어떤 긴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옵셋 정보를 이용해서 트리거를 또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트리거를 수행할 때 굉장히 긴 데이터가 나올 경우에요. 우리가 이제 질문을 몇 가지 제가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측정할 때하고 트리거를 설정할 때 두 가지 용어가 나와요. 하나는 at position이라는 값 이거 하고요. 이게 이제 선택이 되면 바이트 포지션이라는 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바이트의 위치를 결정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바이트 포지션이 5번이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바이트 0에서부터 바이트 1, 2, 3, 4 다섯 번째가 아니라 그죠? 여기에 있는 바이트 5번에서 정보를 가지고 트리거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값이 1바이트 랭스로 해서 7, 2를 가진 애를 찾아라 또는 이 정보를 코딩해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바이트 5번에 있는 요 정보가 바로 스코프 화면에 표시되고요. 스코프는 트리거나 디코드 할 때는 16진수로 표시가 되지만 메저먼트를 하는 경우에는 데시멀로밖에 표시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측정하는 경우에는 114라는 값이 파라미터 표시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트리거 메뉴에서는 그렇죠? 이건 바이트 그리고 우리가 어떤 디코딩이나 또 트리거하는 스타트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타트 포지션은 비트 포지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보를 읽을 때 예, 여기 첫 번째 바이트는 여기가 LSB니까 0부터 7번 7에서부터 15번 이렇게 읽어주지만 이 디코딩 할 때 스타트 포지션을 얘기하면 그냥 순서 첫 번째부터 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타트는 비트 포지션을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나는 8개의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확인하겠다. 예를 들어서 16이라는 정보를 그러니까 스타트 포지션이 16이다 그러면 0, 1, 2, 3, 4, 5, 6, 7, 8, 9, 10 읽어가지고 16번째를 시작해서 비트 폭은 8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한 칸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트리거 또는 디코딩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디코딩 할 때는 요 안에 있는 대로 여기가 LSB니까 0번 비트, 7번 비트에서 이쪽으로 왼쪽이 가중치가 높은 정보로 데이터를 읽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때로는 잠깐 뭐라 그러죠? 좀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이트 포지션이냐 스타트 포지션이냐. 이 스타트 포지션은 말 그대로 비트고요. 얘는 바이트 0부터 시작하는 왼쪽부터 바이트 0, 1, 2, 3, 4로 시작하는 부분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착오가 없습니다. 실제 트리거를 이용해서 스타트나 스탑을 잡았을 때 어느 부분이 트리거로 그러니까 시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타트인 경우에는 데이터가 딱 내려가고 클럭이 이어서 내려가는 이 시작 부분에 트리거가 되고요. 그리고 스탑인 경우에는 두 조건이 모두 다 만족한 부분에서 트리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넥이 없는 경우를 트리거 한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보이는 넥이 실제로 여기가 로우로 떨어지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계속해서 하이를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액이 안 온 상태죠.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트리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스를 가지고 나는 어드레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특정한 슬레이브 디바이스의 데이터 라인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어드레스를 선택하고 1, 2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인클루드 bit도 포함하지 않았고요. 디렉션, 그러니까 리드 방향이냐 라이트 방향이냐 표시 동케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7비트 어드레스가
원, 이이면서 뭐 리드인 경우나 라이트인 경우나 둘 다 모두 다 포착이 되고요. 제일 오른쪽에서도 액 셋업에서 돈케어로 지금 봤기 때문에 뭐 노액에서도 트리거 될 수 있고요. 액에서도 동시에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지정을 한 거죠. 이 경우에는 실제로 지정을 했습니다. 원, 이에서 리드 중에서 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 트리거를 해라. 그랬더니 지금 이런 식으로 트리거를 해서 화면에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드레스하고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at 포지션 이걸 밸류로 놓고 바이트 포지션은 지금 5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디코딩된 결과에서는 0번, 1번, 2번, 3번, 4번, 바이트 5번이 여기네요. 그죠? 여기 정보가 7, 2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을 때 트리거를 해달라 그랬더니 트리거가 여기 삼각형이 있는 이 부분에 설정이 됐고요. 이 윗부분이 바로 7, 2를 만족하고 있는 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사실 여기 이퀄로 7, 2하고 같은 애만 지금 골랐는데 이게 아닌 경우를 또는 이거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리거를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스코프에서 몇 가지 예만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해놨던 필터를 모두 다 없애고요. 필터를 없애고 줌도 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임베이스를 이용해서 살짝 조절하고요.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 트리거된 부분에서 보면 이 데이터가 지금 2510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바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트리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리거에서 시리얼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자, 저는 이거보다는 디코드 셋업 부분에서 보시면 쭉 따라오시면 쭉 따라서 보시면 링크 투 트리거라는 메뉴를 체크를 하게 되면 트리거라는 메뉴가 보이게 되죠. 그죠? 제가 링크 투 트리거를 하는 순간 바로 I2C로 설정이 현재 됐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난 트리거를 하겠다 라고 결정을 하면 앞에서 설정한 스레시홀드도 그대로 들어오고요. 데이터나 클럭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가지고 나는 스타트에서 하겠다 그랬더니 스타트 비트에서 현재 트리거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한번 이동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그렇죠? 이 부분 여기가 지금 스타트 비트가 여기에 표시가 됐습니다. 그죠? 여기가 스타트다. 채널 2번도 그래서 스타트 비트 부분에서 지금 트리거가 됐고요. 탑에서 트리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끝부분으로 자동으로 이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 확대를 해보면 이 부분이 스탑이라는 걸 확대를 해봤더니 이 부분 트리거된 부분이 스탑 부분에서 멈춰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어드레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리스타트를 트리거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 앞에 데이터가 그러니까 어드레스하고 데이터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다시 리스타트 된 부분에서 현재 트리거가 정확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액이 없는 데서 트리거 하고 싶다 그러면 노액 부분에서 트리거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있는 그 버스 상태로 하는 4가지 조건은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런 조건들은 트리거 되는 이 삼각형 부분에서 트리거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는 어드레스를 가지고 특정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어드레스를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2, 3이라는 정보가 들어올 때만 트리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어드레스가 끝나는 부분의 시점이 2, 3이라는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에서도 현재 동케어가 아니라 나는 라이트인 부분만 찾고 싶다 그러면 2, 3의 라이트인 부분이 이렇게 라이트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여기가 화면의 트리거 부분에서 정보가 되고요. 리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2, 3 어드레스에
리드 부분에서 트리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트리거된 부분에서 2, 3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리드 이 부분이 바로 트리거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나는 여기 어드레스가 2, 3이면서 데이터를 가지고도 트리거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같이 그대로 어드레스 플러스 데이터 버튼을 딱 눌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나는 2, 3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바이트 길이가 어때요? 16개 그리고 17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전체 바이트 포지션이 얘는 벌써 트릭을 하고 있네요. 바이트 포지션을 마지막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여기 이 부분요. 이 부분 뭐 16개, 17개 이렇게 나오니까 바이트 16번이 돼야겠네요. 바이트 16번의 정보가 3 하나보다 큰 게 있느냐? 뭐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내가 이런 식으로 마지막 정보가 3 하나보다 큰 결과들, 3 하나보다 greater than equal이니까요. 3 하나인 경우, 3, 3인 경우 이렇게 해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트리거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인레인지를 위해서 이용해서 3 하나부터 3, 4라는 정보를 가진 애들만 트리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런 3, 5나 3, 6은 빼고 3, 1, 뭐 3, 2, 3, 3, 3, 4가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이 범위에 있는 애들은 3, 1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아니면 여기 3하나 3, 4는 내가 원래 디자인할 때 있었던 거고 만약에 이런 거보다 밖에 작거나 더 큰 경우가 있으면 이런 경우는 아웃 오브 레인지를 이용해서 트리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 하나보다 작거나 3, 4보다 훨씬 큰 애들만 골라서 선택적으로 트리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트리거에서는 셋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스레시홀드인데요. 자, 스레시홀드를 한번 여기서 조절을 해볼게요. 스레시홀드를 내가 3볼트로 옮겼다. 스레시홀드를 3볼트 정도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서 변경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트리거 레벨도 자동으로 3볼트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죠. 레벨스에서 지금은 퍼센트로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이걸 앱솔루트 값으로 변환을 하면 여기 3볼트가 그대로 트리거에서 설정한 게 디코드 메뉴까지 영향을 주고요. 여기 부분을 내가 2.5볼트로 변경을 하겠다. 또는 이쪽도 모두 다 자동으로 이제 결정이 됐네요. 그러면 이쪽 트리거에서도 2.5볼트 스레시홀드도 모두 2.5볼트로 아까 링크 버튼이 눌러져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링크를 하지 않더라도 이 아이스퀘어시의 설정 중에 어느 걸 하나를 바꾸게 되면 모든 설정이 모두 동시에 변경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저희가 디코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니까 트리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트리거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데이터 값을 헥사로 아니고 내가 원하는 값을 실제 변경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매저먼트라는 기능을 이용하는데 매저먼트는 약 10가지 정도 매저먼트를 그 아이스캐시에 대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디지털하고 아날로그에 대한,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가 있을 때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그 아이스캐시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뭐 시간을 측정할 수도 있고 또는 버스 로드나 메시지 비트레이트 이런 것들은 이미 뭐 클럭 스피드만 알면 되니까 그렇게 매저먼트로 활용할 일은 이 부분은 없을 것 같지만 일단 측정 메뉴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채널 3번에 지금 펄스가 하나 뻥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시점부터 내가 원하는 아이스캐시 슬레이브 디바이스까지의 그 신호와의 시간을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뉴는 뭐 아날로그 투 메시지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커서로 실제로 측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단발성이에요.
이 프레임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이거의 이 3번 신호에 비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매번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런 파라미터를 이용하면 신호가 뭐 약간의 변동이 있더라도 자동으로 메저먼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가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결정하고 이쪽 실제로 어드레스인데 아이디가 26번인 경우까지 해서 뭐 시간을 측정해라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측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원C라는 데이터를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 지금 비트 2개가 사실 이제 하나만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비트의 2개가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때 이 정보가 어떤 값이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회전수 RPM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는 바이트였었는데 보니까 스타트 포지션으로 돼 있죠. 그리고 비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8번째 비트에서 결국에 이걸 뭐 한 바이트로 묶으면 16번째 바이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16번째가 시작되는 지점이고 그 중에서 8개의 비트를 이용해서 나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스케일링을 해주는 거죠. 실제 데시멀로 풀어주는데 이 데시멀 값이 내가 이 디지털로 가지고 있는 값이 실제로는 곱하기 15를 해야 RPM하고 같다라는 유닛까지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여기 있는 정보를 확인해서 여기 화면에 그 메저먼트로 뿌려주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한 바이트를 쓰지 않고 더 긴 바이트를 쓸 때는 어떻게 얘가 디코딩을 하느냐 이 부분만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에서는 이제 비트 시작 포지션을 112번째 비트니까 14번째 바이트가 될 거고요. 14번째 바이트가 되는데 하나는 비트 포지션을 16이니까 2바이트를 이용했고 하나는 1바이트만 이용했다면 똑같은 포지션에서 하나는 1바이트 값만 읽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3 하나라는 텍스 데이터가 있게 될 거고 여기에서는 지금 3, 1 그리고 다음 바이트에 있는 3, 4까지 읽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MSB가 왼쪽이니까요. MSB, LSB, MSB, LSB 바이트 포지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뒤쪽부터 데이터를 읽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3은 16의 세제곱 그리고 두 번째 16의 2제곱 뭐 16 더하기 4 해서 이 값들이 하나는 12596이 측정값으로 표시되고요. 하나는 49라는 정보가 측정값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건 사실 스타트 포지션이 뭐냐 비트 기준이다. 그리고 몇 개의 비트 폭을 읽을 거냐 이 두 가지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우리가 측정하고 특정한 값은 우리가 트랙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으로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몇 가지 이제 그 트리거하고 뭡니까 디코드 그리고 매지먼트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그 정보들이 웹사이트에 뭐 10미니트 튜토리얼에서 시리얼 디코드에 관련된 부분들이 뭐 여러 군데 있고요. 또 아이스캐시에 관련된 오퍼레이팅 그 비디오가 또 이쪽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그 3C나 이쪽에서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여기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연재 중에 있는데요. 인베디드 시스템 디버깅 안에도 여기 아이스캐시의 디코딩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실로스코프에서만 이걸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마위 스튜디오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를 하게 되면 오늘 하셨던 것들의 일부 기능들을 이 오실로스코프에서도 화면에서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참고로 2가지 버전이 있는데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할까요? HDO 400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오퍼레이팅을 하실 수가 있고 유료 버전은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시는 오실로스코프하고 같은
풀 기능을 모두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질문창에 올려주시면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창에는 질문이 지금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질문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에 있는 핸드폰 번호나 또는 이메일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춰지면 바로 아마 폴링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문에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데까지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